2학기 6주차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체력 증진과 관리 두 번째 시간 유연성 비만 관리에 대한 이론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교과서는 여러분들 54페이지에서부터 57페이지까지 범위입니다. 여러분들 교과서를 펼쳐주시고요. 네, 그리고 수업에 앞서 지난 차시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차시에는 50페이지부터 53페이지 약물의 피해와 식습관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근력과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에 대한 대해서 집중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이었는데요. 근력 및 근지구력 향상을 위해서 무게를 다루는 웨이트 트레이닝, 심폐지구력 향상을 위한 유산소 운동을 많이 하는 것이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네, 또 지난 과제가 있었었죠? 네, 맞습니다. 네. 지난주에는 인터벌 트레이닝에 관련된 훈련 계획표를 작성하고 네. 우리 여러분들께 소개하는 영상을 찍는 거였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친구들께서 정성스럽게 많은 자료를 올려주셨는데요. 네. 우리 이제 등교 개학되면 여러분 정리해서 같이 공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과제 수행 관련해서 또 여러 가지 문의가 많아서 네, 그런 그렇습니다.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1주차부터 벌써 5주차까지 과제가 나간 상태거든요. 네. 1주차나 2주차, 1주차 같은 경우는 성폭력 예방 UCC였고 네, 그렇죠. 그리고 2주차는 우리 흡연 예방 UCC인데 네. 요게 모듬으로 제작해야 조금 유익하고 또 편리하게 할 수 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네. 모듬으로 영상을 제작하는 게 좀 많이 어렵다. 한계성이 있을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그런 네. 한계성에 대해서 우리 여러 학생들이 네. 문의를 해줘가지고요. 이걸 굳이 여러분들 출연하는 영상을 안 담아도 되고 우리 친구들이 출연 안 해도 네, 되고 안 담아도 되고 이론이나 아니면 관련 법령 법령. 이런 거를 정리해서 아. 그렇게 형식 없이 뭐 PPT를 써도 좋고요. 네. 그리고 자료. 한글 프로그램을 써도 되니까요. 그런 거를 해서 그런 다양한 형식으로 선생님께 제출해도 그걸로 인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1주차, 2주차는 이미 많이 좀 지연된 상황이니까요. 네. 여러분들 신속하게 또 과제를 수행해서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네. 오늘 수업을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54페이지, 교과서 54페이지를 펴주시면 됩니다. 54페이지 네. 봐주세요. 네. 자, 지난번에 우리가 심폐지구력이랑 근력을 했잖아요. 네. 또 다른 체력 요소인 오늘은 유연성과 또 비만관리법에 대해서 오늘 배워보도록 할 네. 겁니다. 유연성 수업을 통해서 우리는 이 과학적 원리가 어떻게 되는지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그 방법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될 거고요. 네. 그리고 유연성을 향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계획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집에서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는 거. 네. 그런 거에 초점을 맞춰서 수업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연성 증진, 유연성의 과학적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연성은 2개 또는 그 이상의 뼈가 맞닿아 있는 구조를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네. 이 관절마다 고유의 가동 범위, 얼마나 움직여지는지 그 범위에 따라서 인체의 운동 범위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관절을 이루고 있는 관절 주머니, 근육 조직, 건과 인대 등의 탄력성에 따라 관력의 가동 범위가 결정되고 이를 유연성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네. 유연성은 스트레칭으로 개선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네, 유연성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 프로그램은 유형에는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유형에는 그 정적인 스트레칭과 동적인 스트레칭이 있는데 정적인 스트레칭은 관절 가동 범위의 한계점까지 근육을 천천히 신장시켜서 그 상태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안전하고 유연성 향상 효과가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시 근육의 긴장을 약간 느끼는 수준에서 약간의 불편을 느끼는 수준에 이를 때까지 천천히 신장시켜줍니다. 네, 그리고 동적 스트레칭으로는 정적 스트레칭보다 근육을 더 강하고 길게 신장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결합 조직이나 근육 조직이 미세하게 파열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스포츠 활동에서 실시하는 스트레칭 형태와 같아서 유연성이 충분히 발달한 선수들이 준비 운동으로 활용하면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요가 동작도 그에 포함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요가는 우리 네. 55페이지에 또 네, 자세하게 네. 나와 있으니까 네. 그때 다시 좀 네. 상세하게 설명해 주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유연성의 그런 그 요인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연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절을 가장 먼저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 관절은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네, 관절은 맞닿는 뼈를 연결하여 관절 형태를 지지해주는 관절 주머니와 인대, 뼈를 움직이는 근육과 힘줄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그림에 보다시피 근육, 인대, 점액낭, 뼈, 활액막, 윤활액, 관절 주머니, 힘줄, 연골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밑에 보시면 운동 내용이 있습니다. 유연성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전신의 주요 관절을 굽히고 펴는 운동으로 관절 주위의 근육을 약간씩 늘려야 됩니다. 네. 예. 이처럼 근육의 길이를 늘리는 동작을 우리는 스트레칭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렇죠. 유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스트레칭 방법에는 근육을 서서히 늘려서 정지 자세를 유지하는 정적 스트레칭과 네. 아까 말씀했다시피 그 선수들이 많이 하는 동작의 가속이나 관성, 네. 이게 탄력이란 거죠. 탄력. 그렇죠. 예. 네. 우리 그 탄력 줘서 이렇게 한다고 하잖아요. 반동을 줘서 한다고. 반동, 네. 그렇죠. 하는 동적 스트레칭이 있습니다. 네. 이 과학적 원리는 어떻게 되나요? 네, 관절을 최대한 펴고 굽히는 방법으로 관절 주위의 근육을 늘리는 스트레칭 운동은 근육의 탄성을 높이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혀줍니다. 그리고 스트레칭 방법에는 정적 스트레칭과 동적 스트레칭이 있으나 유연성 향상 효과와 안정성 측면에서는 정적 스트레칭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관리 방법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게 생각할 게 운동 강도와 반복 횟수, 운동 빈도라고 나와 있네요. 네. 운동 강도는 근육을 서서히 늘려서 약간 긴장을 느끼는 단계에서 정지 자세를 유지하는 거고요. 여기 보면 그 강도가 세 가지로 나뉘네요. 네. 편안한 단계, 약간 약간 긴장을 긴장. 남기는 게, 네. 통증을 느끼는 단계. 통증을 느끼는 단계보다는 약간 긴장을 느끼는 단계가 훨씬 더 안전하다고 합니다. 그렇죠. 반복 횟수는 최소 10초에서 최대 30초를 기준으로 하고요. 이때 2에서 3세트 정도 네.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 빈도는 당연히 매일매일 하는 게 좋겠죠. 그렇겠죠. 네. 그리고 굳이 시간을 따로 만들어서 할 필요 없이 체력 운동을 할 기회가 있으면 우리 운동 전후에 네, 준비 운동이나 정리 정리 운동으로 운동. 이제 스트레칭을 실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밑에 그림 보면 다양한 유연성 운동에 대한 그런 소개 그림 그림이 있습니다. 설명도 있네요. 네, 거기 자세히 보시면요, 빨간색 부분으로 해당 스트레칭 부위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어느 부위에 스트레칭이 필요할 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제 스트레칭 보는 부위에 따라서 보고 따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네. 여러분들 뭐 이런 체조할 때 혼자서도 할 수 있겠지만 집에서 네. 뭐 동생이나 네. 아니면 뭐 형이나 뭐 이렇게 같이 짝체조를 이용해서 스트레칭을 하면 또 즐겁고 재밌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엄마 아빠랑 같이 할 수도 있고요. 굉장히 재밌을 네. 것 같네요. 그리고 유연성 운동할 때 또 네. 추가적으로 유의하실 게 있다면 그 네. 우리 친구들이 주의해야 될 사항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네, 스트레칭 준비 운동 후 체온이 어느 정도 상승한 상태에서 이렇게 스트레칭을 해줘야 안전하고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호흡을 자연스럽게 유지한 상태에서 근육을 신장 이렇게 시켜주면 10초에서 한 30초 정도 유지를 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체 운동 시간은 처음 5분 정도에서 점차 10분에서 15분 정도로 늘려가면서 해주면 효과적일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유연성 증진을 위한 요가 프로그램에 대해서 55페이지를 보면서 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했다시피 유연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운동에는 스트레칭과 요가가 있습니다. 네. 특히 요가는 근력 증진에도 효과적인데요.
요가의 다양한 동작을 체험해보고 자신에게 맞는 동작으로 프로그램을 계획하여 실천해보자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요가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인식이 약간 좀 여자들이 하는 운동, 여성들한테 많이 좀 일반화된 운동이라고 네, 생각을 그전에는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보급이 돼서 많이들 그렇게 생각을 네. 하고 있었는데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제 그래도 이제 남성들도 네. 많이 그 요가 운동에 참여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게 고대 인도에서 유래된 운동인데요. 네. 인도에서 요가가 나올 당시에 여성들보다는 남성들이 신체를 수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발차기 같은 게 좀 더 다양한 각도로 되다 보니까 그런 신체를 수련하고 자신의 강함을 그런 상징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운동으로 많이 활용됐다고 하니까 이 또 현대와 또 과거의 사이에 또 그런 목적이 좀 변화하는 걸 느낄 수 있는 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가의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다면서요? 네, 요가의 종류를 이렇게 보면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있겠는데 네. 라자 요가 그리고 네. 즈나나 요가 네. 그리고 카르마 요가 네. 그리고 박티 요가 네. 그리고 하타 요가 등이 있습니다. 아, 라자 요가는 어떤 그 라자 요가예요? 네, 뭐 이렇게 라자 요가라고 하면 특성으로는 지혜를 깨우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상 중심의 요가입니다. 그리고 즈나나 요가는 지혜를 얻고 괴로움에서 벗어나 깨달음에 도달하기 위해 명상, 출가, 수행, 고행 등의 수련을 하는 요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카르마 요가는요? 네, 카르마 요가는 지혜보다는 바른 행동을 강요하는 요가일 수 있겠습니다. 박티 요가는 특성이 네. 뭐죠? 헌신과 봉사와 사랑의 실천을 강조하는 요가입니다. 하타 요가는요? 하타 요가는 몸가짐을 다스리고 숨쉬기를 조절하며 식이요법으로 인간의 본성을 회복하려는 요가입니다. 요가가 보니까 네. 그 각 종류마다 이 심신을 단련할 수 있는 그 포인트들이 다 있네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요가가 보니까 이게 근력이나 유연성 향상뿐만 아니라 이런 정신적인 그런 효과도 정신적으로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게. 뭐 몸과 마음을 수련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 하타 요가 같은 경우는 근력과 유연성 향상뿐만 아니라 자세를 교정할 수 있고 이 장기 기능도 개선할 수 있는 이 다양한 효과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리고 그러면 우리 몇 가지 요가 자세를 설명하고 우리 네. 친구들이 따라해보는 시간을 갖는 것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뭐 대표적인 뭐 요가 자세로는 뭐 네. 전사 자세가 네. 이렇게 있겠고요. 네. 그리고 낙타 자세, 네. 그리고 활 자세, 네. 그리고 악어 자세, 네. 그리고 코브라 자세, 고양이 자세 등이 이렇게 있겠습니다. 저는 코브라 자세랑 고양이 자세는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집에서. 코브라 자세, 고양이 자세요? 네네. 코브라 자세는 이제 복근 훈련할 때 네. 스트레칭을 하면 좀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네. 코브라 자세는 많이 하는 것 같고 고양이 자세는 워낙 또 요가 하면 유명한 자세니까요. 좀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전사 자세부터 우리 상세하게 우리 그 부장님께서 설명을 한번 해주시면 네, 좋을 것 전사 같습니다. 자세는 다리를 어깨 너비만큼 앞뒤로 벌리고 선 자세에서 숨을 들이마시면서 한쪽 다리를 뒤로 빼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쪽 다리의 무릎을 90도로 구부리고 숨을 내쉬면서 허리를 곧게 펴줍니다. 그리고 양손을 위로 올려 양쪽 귀 옆에 붙인 자세에서 20에서 30초간 복식 호흡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뒤쪽 다리를 한 번에 가져와 다리를 모으고 선 자세에서 편안하게 호흡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낙타 자세는 어떤 자세죠? 네, 낙타 자세는 다리를 어깨 너비로 벌린 채 무릎을 바닥에 대고 몸을 세운 후 양손을 허리에 얹고 숨을 천천히 내쉬면서 상체를 뒤로 젖혀줍니다. 그리고 손으로 발바닥을 잡고 몸을 완전히 젖힌 후 30초간 복식 호흡을 합니다. 한 손씩 허리를 받치고 천천히 호흡을 내쉬면서 상체를 일으킨 후 처음 자세로 돌아와 편안하게 호흡을 하면 되겠습니다. 활 자세는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네. 이마를 바닥에 대고 엎드린 자세에서 다리를 뒤로 구부려서 양손으로 발목이나 발등을 잡아주시는 겁니다. 네. 두 번째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다리를 들어 올리고 이마부터 상체를 위로 이렇게 세웁니다. 그래서 마치 활처럼 모양이 나오게 이렇게 자세를 취해주시면 되고요. 20초에서 30초간 자세를 유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그 이후에는 처음으로 돌아와서 편안하게 호흡하겠습니다. 악어 자세는 어떤 자세죠? 네, 악어 자세는 등을 바닥에 대고 양팔을 옆으로 곧게 펴고 눕습니다. 그리고 한쪽 다리를 수직으로 들어 올리고 숨을 내쉬면서 들어 올린 다리를 반대쪽으로 넘깁니다. 최대한 멀리 보내주고 그리고 다음은 숨을 들이쉬면서 넘겼던 다리를 수직으로 들어 올리고 처음 자세로 돌아와서 휴식을 취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브라 자세는 어떻게 될까요? 네, 코브라 자세는 이 코어, 복근 스트레칭에 효과적인 자세인데요. 엎드린 자세에서 팔꿈치를 굽혀서 양 손바닥을 바닥에 대고 숨을 내쉬면서 이렇게 위로 최대한 올라오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숨을 들이쉬면서 양손으로 바닥을 밀면서 상체를 일으켜서 뒤로 젖히는 그런 반복하는 자세입니다. 그리고 고양이 자세 같은 경우는 다리를 어깨 넓이로 넓히고 무릎으로 서서 엎드린 자세를 취합니다. 숨을 들이쉬면서 머리를 뒤로 젖히고 허리는 움푹하게 아래로 엉덩이를 위로 들어 올립니다. 숨을 내쉬면서 머리를 숙이면 되겠는데요. 이때 네. 복부는 등 쪽으로 당기고 허리는 위로 둥글게 끌어올리면 되겠습니다. 이거 네. 실시할 때 허리가 내려간 상태에서 여러분들 항문을 조여주는 그런 케겔 운동을 병행하시면 네. 좀 더 코어가 잘 잡히고 또 올바른 자세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요가 프로그램입니다. 자, 요가 프로그램은 준비 운동의 요가 프로그램의 유의할 점이죠. 유의할 점은 준비 운동은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약간 땀이 난 상태에서 네. 스트레칭과 동일합니다. 땀이 난 상태에서 실시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통증이 없는 범위 내에서 2회에서 3회 반복하고 주당 네. 3에서 5일 정도 하면 되겠습니다. 일주일에 한 2일에서 3일 정도 쉬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그리고 정리 운동은 편안하게 앉아서 명상을 하는 방법으로 실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가의 주요 요소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요가의 주요 요소로는 동작, 호흡, 명상 등으로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데 동작으로는 아사나로 불리는 다양한 동작으로 이루어집니다. 대부분 자연에 존재하는 사물의 형상을 닮은 동작으로 스트레칭, 근력 운동, 평형성 운동 등이 있습니다. 호흡으로는 코로 천천히 들이쉬었다가 멈추었다가 천천히 내쉬는 복식 호흡법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리고 명상으로는 마음을 자신의 감각이나 느낌에 집중시켜 일상적인 사고 작용을 멈추게 함으로써 잡념을 없애고 생각을 비워냅니다. 자기 자신과 세계를 있는 그대로 체험하려는 정신수련법입니다. 동작과 네. 호흡, 명상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좋겠네요. 네. 자, 요가 프로그램을 우리 또 작성하고 계획적으로 실천해야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실천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어떤 운동을 할 건지 선택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네. 우리 유튜브나 그리고 인터넷에 보면 다양한 요가 영상들 그리고 요가 동작들이 소개가 돼 있어요. 그 중에서 나한테 최대한 도움이 많이 되는 부위를 선택해서 거기에 맞는 운동을 선택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자신의 체력으로 수행 가능한 동작을 선택해야 돼요. 요가 같은 경우는 고난이도 동작 같은 경우 굉장히 좀 위험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자기가 충분한 근력량과 유연성과 비례해서 거기에 대한 선택을 운동 프로그램 선택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가 동작의 순서는 쉬운 동작부터 어려운 동작 순으로 배열하고요. 몸의 좌우, 앞, 뒤, 위아래 등 몸을 균형 있게 운동시킬 수 있는 동작을 짝지어서 배치하는 게 좋습니다. 네. 동작을 배우고 익히는 단계에서는 무리한 동작을 피하고 천천히 동작을 완성할 수 있도록 수련하면 좋고요. 스트레칭 형태의 동작이 주가 됨으로써 스트레칭을 할 때처럼 느리게 네, 빠른 그렇죠. 것보다 아까 반동을 하는 동적 스트레칭에서는 부상이 올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느리게 반동 없이 실시해 주는 게 좋습니다. 처음에는 동작의 지속 시간을 짧게 하는 게 좋고요. 점점점 지속 시간 늘려서 한 30초까지 최대 30초까지 실시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가는 어떤 호흡법을 하면 되나요? 네, 요가의 호흡법으로는 평상시에는 가슴으로 하는 흉식 호흡법으로 이렇게 하지만 요가에서는 배로 하는 복식 호흡법을 기본으로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복식 호흡법에서 들어봤는지 모르겠는데 선생님은 복식 호흡법에서 들어본 게 있나요? 복식 호흡법이요? 네. 배로 하는 호흡법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네. 여러분들이 이제 복식 호흡법에 대해서 이제 익히고 네. 하다 보면 요가를 하는 자세를 잘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네. 복식 호흡이
제가 알기로는 들어 마실 때 배가 이렇게 불룩 튀어나오고 네. 그리고 숨을 내쉴 때 복근에 힘이 주면서 배가 들어가는 그런 호흡법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 좀 집중하면 복식호흡에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또 이 복식호흡을 하게 되면 또 노래 부르는 데도 도움이 되잖아요. 네, 그런가요? 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그런 효과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보면 요가는 어떠한 팁을 갖고 하는 게 좋을까요? 네, 요가 동작을 수행하면서 호흡법을 정확하게 지키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요가 동작을 정확하게 취할 수 있으면 동작을 취하는 동안 자세와 몸에서 느껴지는 감각에 정신을 집중하면서 하면 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가 동작을 수련하고 난 뒤 어떤 느낌이 드는지 생각을 하면서 하면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그러면 유연성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다음 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56페이지입니다. 다음 과제는 비만 관리. 벌써 네 번째 시간까지 왔네요. 네. 비만 관리를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단원의 목표는요, 비만 관리를 위한 운동의 과학적 원리와 관리 방법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비만 관리를 위한 운동 프로그램을 계획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한테 그 지식을 전달하는 게 저희 주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네. 자, 비만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즘 비만 학생들이 꽤 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 비만이 왜 늘어난다고 생각하세요, 선생님? 비만이 늘어나는 부분은 그 불규칙적인 생활, 그리고 또 식습관, 네, 그리고 뭐 식습관 중에 이제 과다한 열량이 많은 칼로리가 높은 음식, 네, 뭐 그런 부분을 섭취하고 먹은 만큼 또 소비를 하지 않으니 체내에 축적이 되는 그런 부분. 그리고 요즘 우리 친구들 고3 학생들에게 주로 나타나는 의자에 앉아 있는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공부 시간 공부를 하다 보니까 너무나 많은 거죠.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움직이지 않다 보니까 엉덩이 쪽이나 다리 쪽에 이제 그 체지방이 이렇게 쌓이는, 복부 쪽에 체지방이 쌓이는, 그러면서 이제 비만화가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쉽게 정리하면 우리 학생들이 과거에 비해 식습관도 열량이 높은 음식을 많이 섭취하게 되고, 예를 들면 인스턴트 음식, 햄버거라던가 그렇죠. 피자 이런 걸 선호하게 되고, 네. 그게 또 간편하잖아요. 네. 그렇게 먹게 되고, 또 반대로 운동량이 과거보다 더 줄어드는 줄어들죠. 거예요. 네, 학업 때문에도 그렇고, 네. 또 요즘 예전 같은 놀이 같은 경우도 밖에서 운동하는 친구들과 축구, 농구, 이제 운동장에서 뛰거나 스포츠를 많이 즐겼다면, 최근에는 요 디지털 기기들이 많이 보급화됨으로써 또 휴대폰 게임도 있고 PC를 통한 또 컴퓨터 온라인 게임 네. 이런 거를 더 즐겨 하다 보니 점점 먹는 거에 비해 또 소비하는 열량이 줄어들어서 네.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본격적으로 비만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비만 관리의 과학적 원리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체내에 저장된 지방을 우리 체지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체지방 이외의 성분을 뭐라고 합니까? 제지방이라고 합니다. 제지방이 뭐죠? 네, 제지방이라고 하면 뼈, 근육, 장기 등의 신체 기관을 구성하는데 필수적인 단백질, 무기질, 수분, 기타 화학 물질을 말합니다. 제지방 성분의 무게가 증가하면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꼭 필요한 게 제지방인 네, 거예요. 그렇죠. 네, 체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돼서 체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남성은 25%, 여성은 30%. 우리 한성 중학교 친구들은 25%가 넘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넘으면 비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비만의 요인으로는 유전, 잘못된 식습관, 운동 부족 등이 있으며, 네. 근본적으로 비만은 섭취하는 열량이 소비하는 열량보다 많아서 체지방이 지나치게 증가해서 생기는 것을 말합니다. 네. 네. 그러면 우리 비만을 관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네, 그렇죠. 크게 우리 먹는 거랑 네. 그리고 또 운동 두 네.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요. 네, 네. 우리 비만을 어떻게 관리하면 되는지 운동요법이나 식이요법에 대해서 설명 한번 네, 해주시겠어요? 비만 관리 방법으로는 말씀하셨듯이 운동요법과 식이요법이 있는데, 운동요법에는 운동을 통해 에너지 소비량을 증가시켜 체지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식이요법으로는 균형 있는 식사를 하면서 열량을 적게 섭취하여 체지방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1일 3회 규칙적으로 천천히 먹는 그런 식습관도 필요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과서로 다시 돌아와서 운동 내용입니다. 운동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열량 소비를 증가시켜서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윗몸 일으키기나 팔굽혀펴기 등과 같은 부분 운동보다는 어떤 부분적인 근육에 집중하는 것보다는 심폐지구력 향상에 도움이 되는 전신 운동을 매일 30분 이상 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네, 그렇죠. 합니다. 네. 어떤 과학적 원리가 네, 있을까요? 과학적 원리로는 체지방을 줄이기 위해서는 열량 소비를 증가시키는 운동요법과 열량 섭취를 감소시키는 식이요법을 병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운동요법만 시행하면 체지방 감소의 효과가 느리고 식이요법만 시행하면 지방의 감소와 함께 근육이나 뼈와 같은 제지방 성분이 소실될 수가 있어 건강을 해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운동요법은 크게 강도, 시간, 빈도를 구분해서 설정할 수 있는데요. 네. 강도는 가볍거나 약간 힘들게 느껴질 정도로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운동 시간은 매일 몇 분 이상이라고 했죠? 매일 30분 이상 해주면 좋다고 네, 했죠. 운동 네. 빈도는 주에서 3에서 5일이니까요. 네. 일주일에서 한 2일 정도 쉬는 거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식이요법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규칙적으로 3끼 식사해야 네,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정해진 시간에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천천히 씹어서 먹기, 그리고 과식하지 않기, 채소와 과일 많이 먹기, 지방 함유량이 낮은 식사하기, 짠 음식, 단 음식 피하기, 가공식품 섭취 줄이기, 기름에 튀긴 음식 피하기, 간식 줄이기 등이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저희 운동요법을 알아봤는데요. 이 운동요법이 제지방 성분의 손실 없이 네. 체중을 감소시키면서 체력이 향상되어 기초대사량을 높은 상태로 지속시켜서 장기적인 체중 감량 효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그렇죠. 운동 종류에 따른 체중 감량 효과에 대해서 한번 준비하셨다면서요? 네네. 보통 이제 운동 종류를 보면 이제 걷기, 자전거 타기, 뭐 조깅, 수영, 계단 오르기, 줄넘기 이렇게 운동을 볼 수 있겠는데 체중 감량 효과를 한번 체중 감량 효과의 에너지 소비량을 한번 봤는데 걷기는 3.3 칼로리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자전거 타기는 6.3 칼로리가 또 소비된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조깅 보통 이렇게 걷는 거죠. 네, 조깅 이제 편안한 상태로 뛰는 동작을 얘기하는데 조깅 동작은 7.3 칼로리가 소비가 되고 그리고 수영은 9 칼로리 그리고 계단 오르기는 9.4 칼로리 줄넘기가 10.5 칼로리가 소비된다고 합니다. 줄넘기가 상당히 에너지 소비량이 많은 걸로 이렇게 나와 있네요. 네. 이게 강도랑 좀 비례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힘들게 느껴지는 또 순서대로 이렇게 또 나열되는 것 같은데요. 수영이나 계단 오르기, 줄넘기 등이 가장 많은 칼로리를 네. 소비하고 또 주당 체중 감량 수치도 가장 높은 걸로 확인할 수 있었네요. 그러네. 네네.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를 보고 체지방을 줄이기 위한 다양한 전신 운동, 파워워킹, 달리기, 줄넘기, 자전거 타기, 등산, 트레킹 등이 있었습니다. 네.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좋아하실까요? 선생님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뭐 지금 즐겨 하는 거는 뭐 달리기 네. 그리고 자전거 타기 네. 그리고 등산 네. 이렇게 즐겨서 하고 있습니다. 주말이면 등산 활동을 좀 하고요. 지역에 있는 뭐 수락산, 네. 그 북한산, 도봉산 등 이제 등산을 하고 그리고 이제 가끔 이제 출퇴근으로 자전거를 타고 이제 출퇴근을 하는 경우가 또 있습니다. 네, 그런 정도의 이제 체지방을 줄이기 위한 뭐 그런 운동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각자 자기한테 맞는 운동 그리고 또 효과가 있는 운동을 선택해서 또 비만이 되지 않도록 아까 25%라고 했나요? 네, 그렇죠. 25%가 넘지 않도록 이 체지방률이 그렇게 유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56페이지 하단에 보면 활동 창의적 실천이라고 있네요. 이게 아마도 좀 힌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번 3차시 과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신의 생활 습관을 분석해 보고 열량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 평상시에 할 수 있는 다양한 운동 요법을 찾아서 실천해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번에도 자신만의 그런 다양한 운동 요법을 찾아서 우리 동료 학생들한테 소개하는 영상을 제작하면 좋을 것 같네요. 네. 맞죠? 자, 그럼 다음 57페이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운동을 소개하는 그런 단원으로 넘어가는데요. 비만 관리를 위한 파워 워킹 프로그램이라고 저는 소개할까 합니다. 네. 제가 2학년 동아리 또 3학년 동아리 파워워킹반이 있죠? 스포츠의 스포츠 클럽 네. 파워워킹반 담당 지도교사인데요. 아, 네. 이 파워워킹반이라는 건 파워워킹이라는 거는 걷기와 달리기의 단점을 보완한다. 그 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걷기는 너무 칼로리 소비가 더 적고 네, 맞죠? 그렇죠. 그리고 달리기는 과도한 또 무릎에 충격을 줄 수 있어서 네. 부상을 또 야기할 수 있고 네. 그런 걸 보완해서 그 중간 접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파워워킹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각자의 장점만 취한 운동이라고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피트니스 워킹이라고도 합니다. 아, 걷기 운동과 비교하면 체지방 연소와 체력 향상의 효과는 크고 달리기 운동과 비교하면 발목과 무릎 등의 관절 부상 위험은 적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파워워킹의 정확한 동작을 이제 우리 부장님께 소개해 줄 건데요. 자신 체력 수준에 맞는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자세를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부위별로? 파워워킹의 자세를 보면 상체는 가슴과 등은 곧게 펴고 어깨에 힘을 뺀 상태로 그리고 손은 달걀을 쥐듯이 자연스럽게 주먹을 줍니다. 여러분들 그 달걀 알죠? 달걀을 주고 주먹에 쥐고 가볍게 준 스타일을 말하고 그리고 호흡은 코로 마시고 입으로 내쉬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불편하지 않게 자연스러운 방법을 사용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걸음은 양 무릎이 스치는 느낌으로 11자 모양으로 이렇게 걸어주면 되겠고요. 그리고 시선은 하늘과 땅을 보지 않고 정면을 응신 15m 앞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걸어주면 되고요. 팔은 팔꿈치는 L자 그러니까 기역자 니은자라고 하죠. 니은자로 굽혀서 90도를 유지하고 앞뒤로 힘차게 흔들면서 걸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때 보폭은 자신의 키에서 100cm, 그러니까 1m를 뺀 거리가 적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 키가 160cm면 100cm를 빼면 60cm가 되겠죠. 그렇게 이제 60cm의 거리로 걸으면 적당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발을 딛는 순서로는 여러분들 보면 발은 뒤꿈치가 닿고 그 다음 발바닥 그리고 엄지 발바닥 순으로 바닥에 닿도록 하는 동작이 가장 보편적인 워킹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이 프로그램은요 3분에서 5분간 가벼운 걷기와 스트레칭으로 준비 운동을 한 다음에 실시하는 게 좋고요. 네. 5분에서 10분간 파워워킹을 가볍게 하고 20분에서 30분간 점점 속도를 높여서 하고 힘들면 중간에 약간씩 속도를 줄이는 게 좋습니다. 네. 주당 3에서 5일 정도 실천하는 게 좋고요. 3에서 5분간 가벼운 걷기로 정리 운동을 하면 여러분들 더 효과적인 네. 프로그램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동 계획 예시는 여러분들 보고 좀 참고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1단계부터 5단계까지 나와 있거든요. 잘 한번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파워워킹이 이제 효과가 어떤 게 있을까요? 파워워킹의 효과로는 이제 지구력을 향상시키고 근육을 강화시키고 그리고 면역력을 높여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체내 지방을 효과적으로 좀 줄일 수 있고요. 심장과 폐가 건강해지고 또한 피로감을 줄여주고 뼈를 튼튼하게 하여 골밀도를 높여준다고 합니다. 자, 파워워킹 시에 주의할 사항은요. 운동 전후 5분 이상 스트레칭을 꼭 해서 안전사고를 예방해야 되고요. 파워워킹을 할 때 체력적으로 벅차거나 힘들게 느껴지면 속도를 낮춰서 하다가 어느 정도 익숙해지면 점차 운동 속도, 시간, 거리 등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네. 하면 좋다고 합니다. 우리 파워워킹 말고도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주의사항을 더 설명드리면요. 보폭을 크게 해서 속도를 높이는 것보다 발걸음을 빨리 해서 속도를 높이는 것이 효율적이고요. 네. 그리고 파워워킹이 시작하기 3개월 전부터 일반적인 걷기 운동을 해서 기초 체력을 기른 다음에 시행해 주시면 좋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걸음걸이가 올바르지 않으면 아까 발 딛는 순서 같은 거 네. 올바르지 않으면 파워워킹 했을 때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요. 걸음걸이가 올바른지 파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근데 좋습니다. 이때 그 발의 모양이 그 팔자로 걸어서 팔자 다리 또 네. 안으로 걸어서 안짱 다리 뭐 네. 이런 동작들이 있는데 여러분들 그 신발을 보게 되면 네. 신발을 바닥을 들어서 봤었을 때 그 뒤꿈치가 먼저
뒤꿈치에 바깥쪽이 닿는 사람들이 있고 네. 뒤꿈치 안쪽이 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파워워킹을 할 때 그 부분을 내가 어떤 걸음걸이로 걷는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방법으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파워워킹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워킹 방법이 있다면서요. 또 효과적인 방법, 노르디 워킹이나 마사이 워킹 이런 게 있다고 하는데 네. 노르디 워킹이라고 또 그런 건 어떤 방법인가요? 네, 노르딕 워킹이라고 있는데요. 양손에 이제 스키 풀 때 여러분들 그 스키장에서 또는 집에서 부모님들이 그 등산 갈 때 쓰는 그 폴대 스틱이 있죠. 그 막대기를 집으면서 걷는 운동입니다. 에너지 소비량이 일반 걸음보다 20에서 40%가 더 많다라고 합니다. 국내에는 생소하지만 유럽과 미국에서는 상당히 일반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운동은 양손을 쓰면서 걷기 때문에 하체뿐만 아니라 상체까지 사용하여 전신 운동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가장 큰 장점으로는 운동할 때 받는 충격이 분산된다는 것과 무릎이나 다리에 문제가 있어 좌우 균형을 맞추기 힘든 사람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자, 마사이 워킹은요. 시선을 정면으로 향한 채 보폭을 크게 해서 빠르게 걷는 운동으로 다리 뒤쪽과 엉덩이 근육 강화에 효과가 있습니다. 보폭을 크게 하는 거죠. 네, 그렇죠. 파워워킹이랑 좀 차이가 있는 거는. 그리고 걸을 때 무게 중심은 발 뒤꿈치, 발 바깥쪽, 새끼발가락 부근, 엄지발가락 부근, 엄지발가락 순으로 이동하게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이 오늘은 비만 관리와 유연성 증진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알아봤습니다. 네. 네, 저희 선생님이 소개한 그런 내용 외에도 여러분들이 접목할 수 있는 또 다양한 아이디어가 있으면 우리 학생들한테 소개할 수 있도록 메일로 보내주시면 그런 부분에서 피드백을 드리고 한번 공유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오늘 수업에 대해서 정리하자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앞서 배웠듯이 유연성 운동, 여러분들 뭐 요가 동작 이런 동작들도 있었고 유연성 운동이라고 하면 여러분들 그 운동하기 전에 준비 운동 그리고 이제 운동 끝나기 전에 하는 또 이제 정리 운동 등 이런 동작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비만 관리로서는 여러분들이 이제 비만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운동 요법 또 이제 식이요법 그런 등을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배워보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네요. 네네. 우리 학생들이 중요한 거는 유연성은 여러분들 부상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있고요. 그리고 또 비만 관리를 잘해서 아까 체지방 25%였죠. 네, 그렇죠. 25%를 넘게 되면 우리 각종 또 성인병으로도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미리 좋은 습관을 갖고 실천하는 한 성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제가 과제 설명에서 언급했다시피 우리 모둠 학습이 좀 어려운 그런 과제들이 있잖아요. 성폭력이라던가 그리고 흡연 예방 관련 영상을 미리 보낸 친구들은 어쩔 수 없지만 이제부터 또 해야 되는 친구들한테 좀 부담이 될 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참고 영상을 한번 띄워볼 준비를 했습니다. 참고 영상 일단 한번 보시고 그런 부분을 한번 좀 보완해 나간 다음에 이대로 샘플링해서 이 부분을 참고해서 여러분들 과제를 수행하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영상 한번 보시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Nobody ever knows, nobody ever sees. I left my soul back then, oh I'm too weak. Most nights I pray for you to come home, praying to the Lord, praying for my soul.
막걸리 한 잔. 온 동네 소문났던 천덕꾸러기 막내 아들 장가가던 날 네가 없이 웃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해도 눈물이 나 힘든 시간 날 지켜준 사람 이제는 내가 그댈 지킬 테니 너의 품은 항상 따뜻했어 고단했던 나의 하루에 유일한 휴식처 나는 너 하나로 충분해 긴 말 안 해도 눈빛으로 다 하니까 한 송이의 꽃이 피고 지는 모든 날 모든 순간 함께해 햇살처럼 빛나고 있었지 나를 보는 네 눈빛은 이렇게 하면 될 것 네. 같아요. 예, 우리 학생들이 참고 영상 보고 또 꼭 이 형식 아니더라도 다양한 창의적인 그런 프로그램 활용해서 여러분들 수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오늘 오늘 마치시죠. 예, 이제? 오늘 수업 내용은 네. 여기까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다음에 또 만나요.